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나라당이 현역 의원을 대폭 교체하는 쪽으로 4.11 총선 공천 기준을 마련하면서 울산 지역 교체 폭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무더기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동차와 조선 등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농협이 고등학교 등록금을 수납하고도 학교 측에 전달하지 않아서 입학이 취소될 뻔한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원전 지원금 배분을 두고 온양읍과 서생면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오전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서 밤에 한두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2.8도, 낮 최고 9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쯤에는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지만 설 연휴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0도로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현역 의원 144명 가운데서 최대 100명을 교체하는 쪽으로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울산에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8명을 제외한 136명 전원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쟁력과 교체 지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4개 분야로 평가해서 하위 20-30%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겁니다. 또 전체 245개 지역구 가운데 80%는 국민 경선, 나머지 20%는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은 최대 100명 가까이 이릅니다. 공천의 그 기준과 틀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정치 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5명인 울산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체 지역구의 25%를 여성과 청년에게 배정하기로 하면서 교체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최병국, 정가빈 의원은 4선을 노리고 있고 강길부, 김기현 의원은 3선을, 안효대 의원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발 공천 폭풍의 파괴력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지역 정가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공직자와 주민자치위원 등 모두 13명이 사직했습니다. 사직한 공직자는 이은주 시의원과 이동우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등 2명이며 주민자치위원 10명과 반장 1명은 선거 사무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9개 나라의 무더기 신용등급 하락 사태에 지역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큰 타격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16조 달러의 EU는 미국보다 큰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울산으로서도 해마다 4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는 3대 수출 시장이자 4대 교육국입니다. 더욱이 한 EU FTA에 따라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재정 악화에 이은 이번 유로존의 무더기 신용 하락으로 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조선업계와 플랜트업계가 수주 감량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럽의 일단 자금이라든가 파이낸싱 자금 이제 유럽이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크게 있을 것으로 사령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유럽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미 목표치를 낮춰잡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업체들의 목표 시장 다변화 등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본상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용 하락이 실물 시장에 이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계는 사태 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농협이 등록금을 수납하고도 학교에 전달하지 않아서 입학이 취소될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학부모가 항의할 때까지 20일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허모 씨는 지난달 21일 딸의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농협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마감일인 지난 10일 학교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되기 직전이라는 것. 입금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물으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놀란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면 불합격이잖아요. 알고 보니 해당 농협이 허 씨가 낸 등록금을 학교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었지만 해당 농협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라며 별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뭐 비슷하지. 그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또 이런 간에 해결은 됐는데. 농협 측은 허 씨가 연락을 하기 전까지 누락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누락된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도 은행의 중요한 업무지만 해당 농협은 20일이 넘도록 몰랐던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입출을 다 맞춘다 아닙니까? 그래야 마감을 하는데 그게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고. 입금해달라는 돈을 받고도 입금하지 않고 20일 동안 돈이 남아도 원인조차 찾지 않는 허술한 수납 관리에 한 학생의 인생이 엇갈릴 뻔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수백 명의 고객 정보를 경쟁업체에 빼돌린 가발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객이 무더기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업체는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춤형 가발을 제작해주고 관리도 맡고 있는 국내 유명 업체. 43살 박모 여인 등 이 회사 스타일리스트 4명은 8개월 전 새로 생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휴대전화 목록과 명함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발 업종의 특성 때문에 결국 고객 60여 명도 이들을 따라 경쟁업체로 옮겨갔습니다. 한 사람한테 계속 관리를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리게 된다고요. 20억을 들여갖고 광고를 해갖고 신규를 창출을 하는데 이들은 전체 고객 1,200명 가운데 4분의 1인 340여 명의 고객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업체가 입은 피해는 무려 7억 원, 고객 한 사람당 600만 원 꼴입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와 고객을 빼돌려 큰 피해를 입혔지만 정작 자신들이 받은 혜택은 월급 50만 원 인상이 전부였습니다. 당초 늘어난 수익금을 함께 배분하기로 했지만 기대만큼 수익이 늘지 않았던 겁니다. 영업 비밀은 기업의 특정 제품의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판매망이나 고객 명단 등 연락처 등도 경영상 중요한 영업 비밀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업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고객 정보를 빼돌린 박 씨 등 4명과 이들을 고용한 경쟁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전 지원금 배분을 놓고 울주군 온양읍과 서생면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온양 지역은 발전소 지원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에 서생 주민들은 기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양 주민들이 현재 온양읍 일부 지역만 받고 있는 원전 지원금을 온양읍 전체로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전소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 범위가 5km 이내 육지와 도서에서 읍면동까지로 확대된 만큼 지원 범위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울주군에서 울주군에 나오는 지원금을 갖고 울주군 자체에서 배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온양은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 대책위는 주민 2,400여 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지원 범위 확대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온양읍 원전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지식경제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대통령실에 보내는 등 원전지원법 개정안을 각계 요로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 주변 지역에서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결국 원전이 있는 서생면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생의 배분 5km 배분을 가지고 온양까지 준다 하면 인구별로 온양이 다 가져간다. 그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일이라도 법적 투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될 수 없다. 내년 신구리 원전 오륙호기 착공을 앞두고 원전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정부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하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울산시와 문화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3일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시민 서명운동과 국토 종단 행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 달 산업기술박물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울산시는 국내 최대 산업도시임을 앞세워서 유치를 성사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백골부대 전적비 앞 도로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45살 박모 씨가 몰던 23톤 탱크로리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차로로 들어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 수사가 일주일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인 9일 밤 9시 반부터 10일 새벽 6시 30분 사이 다방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용의자로 지목할 사람을 찾지 못했고 통신 수사도 아직 성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간대를 확대해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국과수에 의뢰한 사건 현장 증거물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주군 서생면 미역 양식장의 종묘 집단 폐사는 높은 수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높은 수온 때문에 생장이 빠른 다른 해조류와 플랑크톤과 같은 규조류가 미역 종묘 밧줄에 달라붙어 미역의 활력이 약해지면서 폐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생면 해안의 평균 수온은 18.9도로 1년 전에 비해서 최고 3.1도나 높았습니다.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규명됐습니다.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최혜선 교수팀은 세포 내 스트레스 물질에 의한 골소실 기작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 성과 100선에 뽑혔습니다. 울주군과 울산축협은 내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군청광장에서 한우고기 반값 할인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최근 속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국거리와 산적거리를 반값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이날 한우 불고기 무료 시식회와 쌀과 배, 사과, 단감 등 지역 농특산물 할인 판매 행사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설 연휴 닷새 동안 액체 화물 부두는 정상 운영, 컨테이너 부두는 설날인 23일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청은 특히 입출항 선박들의 신속한 수속을 위해 연휴 전에 선석을 배정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등 긴급 화물 하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과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13곳에 차량 한 대당 1시간씩 주차를 허용한 뒤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버스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해 버스 정류장 50곳에 정류장 안내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 18곳의 단말기는 최신 장비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치한 단말기는 화면이 커졌고 교통카드 잔액 조회와 기상 안내, 뉴스 정보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